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예전에는 모임도 잘 나가고 친구도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잘 안 되고 혼자만의 시간에 푹 빠져 사는 사람 말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보며 요즘 무슨 일 있나 혹은 나이 먹더니 좀 까칠해졌네 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들이 친구를 멀리하는 건 사회성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뇌가 무서울 정도로 똑똑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로움이라는 감정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선택한 이 인간관계의 가지치기가 그들의 에너지를 지키고 성공을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찝찝한 인간관계의 피로감이 사실은 여러분이 더 높은 단계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였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내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채널 그날의 혼잣말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실마리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관계에 반응하지 않고 대응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가 부르면 나가고 남들이 웃으면 억지로 따라 웃습니다. 이건 뇌가 타인의 시선에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만남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내 소중한 3시간을 투자할 만한 사실인지 한 박자 쉬고 선택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관계를 맺는 게 보통 사람들에게는 동전 넣으면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 같은 자동화된 과정이라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재료를 엄선해서 요리하는 파인 다이닝의 주방과 같습니다. 아무 재료나 넣지 않고 아무나 손님으로 받지 않는 거죠. 실제 상황을 한번 볼까요? 20년 지기 친구들을 만났는데 대화 주제가 맨날 똑같습니다. 누가 돈을 더 벌었네, 자식이 어디 대학을 갔네, 혹은 10년 전 군대 이야기만 반복하죠.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얼굴 가죽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 웃어줍니다. 이게 바로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소름 돋을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이 대화가 내 인생의 1%의 영감이라도 주는가? 라고요. 비밀은 이겁니다. 그들도 추억이 소중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그 추억과 지금의 나 사이에 명확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과거의 정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에너지를 적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마치 유리창 너머로 비 오는 걸 구경하듯 추억은 추억대로 두되 지금의 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능적인 대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가기 싫은 모임 제안이 왔을 때 바로 응 알았어 라고 하지 말고 딱 3초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만남에 내 에너지를 쓰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이것만 물어봐도 무의미한 관계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의 나를 마치 밖에서 구경하듯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관계 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를 무시하면 내가 곧 분노가 되고 모임에서 소외되면 내가 곧 슬픔이 되죠. 타인의 반응과 나를 완전히 붙여놓는 겁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그 관계와 자신을 철저히 분리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 관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 머릿속에 CCTV를 하나 설치해 두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일희일비하는 나를 또 다른 내가 지켜보게 만드는 거죠.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 완전히 몰입합니다. 주인공이 위기를 맞으면 같이 떨고 주인공이 울면 같이 울죠.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장면은 관객의 슬픔을 유도하려고 연출된 거네? 지금 내 심박수가 빨라지고 있구나. 흥미롭네. 같은 영화를 보는데 경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명은 영화에 잡아먹히고 한 명은 영화를 즐기는 거죠. 실제 상황을 하나 볼까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은근히 재산 자랑을 하거나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나도 한마디 해줘야 하나?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한가? 하고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은 다릅니다. 오, 저 친구는 지금 자기 결핍을 자랑으로 채우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걸 듣는 내 마음은 조금 불편함을 느끼네? 이 불편함은 한 10분 정도 지나면 사라지겠지. 느껴지시나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요? 한 명은 타인의 무례함에 잠겨 있고 한 명은 그 상황 위에 떠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평온을 되찾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관계를 아예 안 맺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맺되 거기에 내 영혼까지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의 말이나 행동을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그저 분석해야 할 데이터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참 신기하네.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확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감정은 무관심하면 커지지만 관찰당하면 작아지거든요. 어린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당황하면 더 크게 울지만 차분하게 지켜보면 스스로 진정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똑같습니다. 인간관계에 폭풍이 몰아쳐도 그냥 지켜보세요. 아, 지금 질투라는 폭풍이 오네. 한두 시간 지나면 가라앉겠네.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때 속으로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지금 저 사람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떤 기분이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름 붙이는 순간 벌써 여러분 안에는 단단한 관찰자가 생긴 겁니다. 여기까지 관계를 관찰하는 법에 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레벨 높은 사람들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거든요. 다음에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가짜 공감을 멈추고 냉정하게 사실만을 쫓는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단계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송두리째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겁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과 사실을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래된 인연을 만날 때 묘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외면하려 애씁니다. 대화 주제는 이미 10년 전 과거에 멈춰 있고 서로의 자산 격차나 생활 수준이 벌어져 공감대보다는 묘한 기싸움이 오가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때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씁니다. 우리가 너무 변했나? 내가 속이 좁은 건가? 그래도 20년 우정인데 내가 참고 맞춰줘야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하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사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현재 우리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만남은 즐거움보다 피로가 크다.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기보다 자신의 결핍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가감 없는 팩트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생각은 일기예보 같은 거예요. 예보에서 비가 온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하며 우산을 챙기죠. 하지만 정작 창밖을 내다봤을 때 해가 쨍쨍하다면 어떨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예보가 아니라 창밖의 날씨를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보만 보고 이미 비를 맞은 것처럼 우울해하며 억지로 우산을 쓰고 나가지만 이들은 지금 눈앞에 펼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정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이 불편한 사실을 가리곤 합니다. 옛날엔 좋았잖아 하며 썩어가는 사과를 계속 붙들고 있는 셈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서 이미 가치가 사라진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지금 내게 지능이 높은 뇌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영감을 주는 사실인가? 아니면 과거라는 유령을 붙들고 있는 생각일 뿐인가? 상대방에게 할 만큼 잘해줬기에 오히려 미련 없이 관계를 매듭지을 수 있는 여유.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며 자신을 괴롭히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든 좋게 포장해보려는 내 머릿속 해석에서 옵니다. 저 친구와 나는 이제 시절 인연이 다했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고요?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괴로운 건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내 기대대로 변해야 한다는 내 생각 때문인가? 증거가 없는 기대와 시나리오는 과감히 삭제하세요. 사실만 남기는 순간 당신의 인간관계는 비로소 본연의 가벼움을 되찾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는 지능적인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갈 텐데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왜 타인의 반응에 그토록 무심하면서도 자신감 넘칠 수 있는지 통제 가능한 에너지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에너지를 단 1초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쩔 수 없는 인간관계로 고민하며 보내시나요? 저 친구는 왜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나를 소모시킬까? 자산 차이가 나면서 생기는 이 묘한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이거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영역인가요? 타인의 입을 막거나 이미 변해버린 그들의 가치관과 경제적 환경을 여러분이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비 오는 걸 막을 수 없듯이 나를 호구로 취급하거나 선을 넘는 사람들의 본성을 바꾸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로 몇 시간씩, 심지어 며칠씩 마음을 앓습니다. 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 손실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서 소름 돋을 정도로 단호해집니다. 바꿀 수 없는 사실은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걸 쉽게 비유해 볼까요? 비가 쏟아지는 날,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보고 화를 냅니다. 왜 하필 오늘 비가 와서 기분을 망치게 해? 라며 에너지를 쏟죠.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지능이 높은 사람은 그저 묵묵히 우산을 펴거나 실내로 들어갑니다. 비가 오네? 그럼 우산을 써야지 하고 상황을 정리할 뿐입니다. 누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까요? 누가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낼까요? 이들은 시절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느끼거나 관계가 나에게 독이 된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그 거리를 조정합니다. 타인의 성격이나 반응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나의 반응과 나의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인맥을 유지하느라 스트레스 받을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읽고 내 몸을 돌보는 운동을 하고 소중한 가족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걸 뇌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관리되지 않는 인맥은 결국 사기나 배신 같은 위험 요소만 높일 뿐 인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기서 핵심 공식이 나옵니다. 모든 관계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타인의 인성이나 환경은 그대로 놔두세요. 대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거리와 나의 성장에 전력을 쏟으세요.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거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만약 아니라면 그 즉시 손을 놓으세요. 행동은 단순하게, 마음은 가볍게 가져가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지능적인 태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보는 인생의 거대한 그림은 무엇인지, 그리고 에너지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비밀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항상 큰 그림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장 오늘 친구에게 들은 기분 나쁜 말 한마디, 이번 모임에서 소외된 느낌에 마음을 다 뺏겨버리죠. 하지만 여유로운 이들은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봅니다. 지금 이 불편한 관계가 내 인생 전체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10년 후에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 생각하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가 본 적 있으시죠? 올라가는 도중엔 발에 걸린 돌부리가 너무 아프고 짜증나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그 돌부리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풍경만 보일 뿐이죠.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바로 이 정상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의 시선에 맞추는 삶을 거부합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도전이냐고, 왜 그렇게 혼자 바쁘게 사냐고 묻겠지만 이들은 자신만의 세계 일주를 꿈꾸고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찾고 유년 시절의 꿈을 하나씩 실현하느라 1분 1초가 아까울 정도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유한한 인생에서 과거의 낡은 인연에 묶여 현재의 성장을 놓치는 게 얼마나 큰 손실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의미 없는 관계에 내 소중한 생명을 갉아먹히게 두지 마세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에너지 도둑들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남 뒷담화로 채워지는 술자리, 가식적인 축하와 질투가 뒤섞인 모임에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그 에너지를 고스란히 저축해 둡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자원을 진짜 나를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 내 영혼을 살찌우는 지식, 그리고 나 자신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올인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무서울 정도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친구를 정리하는 이유, 우리는 5가지 비밀을 봤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기, 생각과 사실을 구분하기, 통제 가능한 것에만 집중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며 에너지를 관리하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똑똑하게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해 선택한 지혜로운 습관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딱 이것만 해보세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느라 지친 나를 위해 오늘 내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일상의 평화가 제일 소중하다는 말처럼 불필요한 가지를 쳐낼 때 비로소 당신이라는 나무는 더 높고 푸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이 되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어떤 꿈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고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그날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가벼움과 단단함으로 채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일상의 평화를 찾아드리는 더 깊은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